근데 이 망할 놈의 공법은 40문제 중 13개를 틀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고득점자가 알려주는 반드시 합격하는 공부법. 안녕하세요. 아빠 출근한다입니다. 챕터 6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6 공시세법 교수님 선택. 오늘은 2차 2교시 공시세법에 대해 얘기 드릴 건데 일단 과목 구성부터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시세법은 공시법과 세법이 하나로 합쳐져 40문제로 출제되며, 공시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지적법과 등기법 두 가지로 세분됩니다. 점수 배점은 지적법 12문제 30점, 등기법 12문제 30점, 세법 16문제 40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제 비율이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과목보다 시험 준비에 소홀하게 됩니다. 2차를 기준으로 공부 범위는 중개사법과 세법이 비슷한데, 중개사법은 100점 만점이라면 세법은 40점 만점이니까요. 그나마 전년도에 1차를 패스해 이번 시험에 1차는 면제받고 2차만 공부하는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같은 해에 1차와 2차를 동시에 시험 보는 제 경우와 같은 동차 수험생은 공시세법에 대한 시간 투자에 대해 큰 고민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성비 낮은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인간 커리대로 따라가자 였습니다. 시험이 이미 33회차나 됐는데 합격에 대한 분석은 학원에서 훨씬 전문적으로 했을 거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 인간 커리는 공시법과 세법을 각각 별개로 구분해서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주 1회씩 강의가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 공시세법 성적을 공개하자면, 일단 등기법은 다 맞았고요. 지적법 1문제, 세법 4문제를 틀렸습니다. 문제 출제 비중이 낮다고 공시세법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고 매주 2회씩 꾸준하게 공부했습니다. 이번 세법 문제의 꼬라지를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긴 합니다. 여기까지 공시세법 구성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고 다음 추천 교수님에 대해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공시법부터 얘기를 드리면 1월부터 4월까지는 박윤모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수님을 선택한 건 다른 말이 필요 없이 박문각 공시법의 1타 강사셨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명 중 8, 90명은 박윤모 교수님 수업을 듣죠. 교수님 강의는 일단 재밌습니다. 핵심 키워드도 딱딱 짚어주시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서 왜 1타 강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의욕적으로 읽는 겁니다. 근데 판결 송달을 어쩌고 저쩌고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풀긴 다 틀렸네. 그러면 안 되고요. 더 읽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이 문제는 항상 이렇더라고 하면서. 자, 2번 2번은 또 해석이 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2번은요. 안 되긴 뭐 안 되는데. 자, 보십시오. 되던데. 자 보십시오. 여기서 핵심 지문이 뭐냐면은, 저는 5월부터 다른 교수님으로 갈아탔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출 내용이더라도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강의를 스킵하시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31회와 32회 연달아 출제된 내용 중 지적공부 보존에 관한 기출문제입니다.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 관리 파트인데 카드로 된 대장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로 보관 이라는 문장을 박윤모 교수님은 공무원 일하는 방법까지 시험에 냅니다. 이건 틀리라고 낸 지엽적인 사항이니 별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하고 간략하게 넘어가셨다면, 제가 추천드릴 이 교수님은 동일한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7가지의 지적 공부 중 도면은 넓은 땅을 작게 줄인 것이기 때문에 소관청에서 이 도면을 대충 보관해서 종이에 습기라도 차거나 문제가 생겨 0.1mm라도 지도에 오차가 나게 되면 실제로는 1m 이상의 땅 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 지도인 도면은 주위에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에 반해 나머지 5가지 대장은 텍스트로 된 장부이니 중요도가 도면보다는 낮아서 소관청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고려해 100장 단위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 그렇구나. 단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또 박윤모 교수님은 암기 코드 없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 교수님은 지적법, 등기법 모두 암기 코드가 확실합니다. 두 문자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 교수님으로 갈아타기 전 두 문자 전설이라는 글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공시법 교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양진영 교수님이십니다. 수험생 사이에 인지도는 높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비주류일 수 있지만 제가 60점 만점 공시법에서 57.5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너무 감사한 분이시죠. 그럼 다음은 세법 교수님에 대해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세법은 하원진 교수님을 선택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교수님만 믿고 공부했습니다. 하원진 교수님의 장점은 별도의 특강 없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수업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하다못해 마지막 백성 과정에서 다른 교수님들은 시그니처 특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책이 나오는데 최종 요약서도 보시면 혼자만 특이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수업이 부실하거나 하진 않고 오히려 문제풀이 과정은 다른 교수님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다만 하원진 교수님은 좀 성격이 있으십니다. 인강으로 제공되는 영상은 실강 학원의 촬영본인데 수업 중 수강생들의 리액션이 안 좋으면 강의에 바로 표시가 나세요. 그리고 어떤 인강생이 암비하라는 얘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응답을 통해 항의했다는데 이걸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후부터는 암기라는 단어를 메모리라고 바꿔 말하시면서 이후 몇 주간은 계속 언급하셔서 강의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단점은 크게 문제되지가 않았고 다른 과목과 달리 세법은 하원진 교수님만 끝까지 믿었습니다. 공시세법 추천 교수님 결론. 공시법 양진영 교수님, 세법 하헌진 교수님.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일별 주별 공부 스케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